오늘은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한 편 들고 왔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살펴볼 텐데요. 예전에 한번 다뤘던 마녀배달부 키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리뷰하는 지브리 작품이네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신령님들의 음식에 손을 댄 죄로 돼지가 되어버린 엄마 아빠를 구하기 위해 온천 여관에서 일하게 된 소녀 치히로의 이야기입니다. 치히로는 아주 평범한 10살 소녀입니다. 이사를 하는 바람에 친구들과 헤어진 게 싫고 낯설고 어두운 곳이 두려운 그런 평범한 아이입니다. 치히로의 가족은 새 집으로 향하던 중에 길을 잃습니다. 낡은 터널을 지나 걷다가 이상한 상점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중 한 가게에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주인도 없는 가게에 앉아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음식들을 먹어치웁니다. 엄마 아빠는 치히로에게도 먹으라고 권하지만 치히로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おいしい。千尋、すっごくおいしいよ。いらない。お店の人に怒られるよ。 엄마 아빠는 마냥 태평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いいわよ。そのうち来たらお金を払えばいいんだから。大丈夫。カードも財布も持ってるし。 하지만 그건 신령님들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이곳은 800만 명의 신령님들이 오고 가는 온천이었거든요. 치히로의 가족은 인간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흘러들어오고만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결국 신령님들 음식에 손을 댄 죄로 돼지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울고 있는 치히로 앞에 하쿠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쿠는 치히로에게 알려줍니다. 이곳에서 무사히 살아남아서 엄마 아빠를 구해내려면 어떤 걸 해야 하는지. ここでは仕事を持たない者は湯婆婆に動物にされてしまう。 지금껏 누군가의 보살핌만 받아왔던 치히로는 자신과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나요?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는 치히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치히로를 필요로 하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바바는 치히로를 거절합니다. なんで私がお前を雇わなきゃならないんだい。見るから。 하지만 치히로는 끈질기게 달라붙고 결국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 계약을 통해 치히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자신의 이름 넉 자 중 석자를 빼앗기고 맙니다. 유바바와 치히로가 계약을 맺는 장면은 현실 세계에서의 노동 계약과도 닮아 있습니다. 일단 계약 자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을 해야 하는 치히로처럼 우리 역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상황을 감수하며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치히로가 자신의 이름을 유바바에게 빼앗긴 것처럼 우리 역시 일할 때에는 이름 대신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대리, 과장 같은 직급으로 불릴 때도 있고요. 언니나 저기요 같은 애매한 호칭으로 불릴 때도 있죠. 치히로는 이제 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여관 직원으로서의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낯선 사람들과 섞여서 자는 것도 어색하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는 게 어렵지만 쫓겨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기뻐해주는 린, 주먹밥을 만들어주는 하쿠, 무심하게 방석을 덮어주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조금은 든든합니다. 여관 직원으로서의 새해는 평범한 10살짜리 소녀 치히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あんた、かまじんにお礼言ったの？世話になったんだろ？ノックもしないのかい。 감사하다는 인사나 들어가기 전 노크 같은 기본적인 예의도 잘 모르던 치히로가 이제 여관 직원 센으로서 깍듯하게 손님들을 대합니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신령님의 시중도 훌륭하게 해내죠. 치히로였다면 그냥 하기 싫다는 생각으로 도망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센에게는 해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죠.
그게 자신의 일이니까요. 새는 대충 일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덕분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던 강의 신령님은 더러움을 전부 토해내고 홀가분하게 떠나갈 수 있었죠. 여관일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새는 다친 용 한 마리가 비틀대며 날아오는 걸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쿠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리죠. 유바바에게는 쌍둥이 언니 제니바가 있는데 하쿠는 유바바의 명령으로 제니바의 도장을 훔쳐오다가 큰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쿠는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샌은 이제 자신이 하쿠를 도와줄 때라고 생각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는 단계를 넘어서 다른 누군가를 보살펴주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샌은 하쿠가 훔쳐온 도장을 가지고 제니바를 찾아갑니다. 이때 샌의 여행길을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오나 씨를 볼까요? 신령님도 아니고 여관 직원도 아니고 인간은 더더욱 아닌 이 정체불명의 존재는 어딘가 외로워 보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어서 진짜 표정도 알 수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없죠. 그런 가오나 씨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사람이 바로 샌이었습니다. そこ濡れませんか 샌은 아무거나 집어삼켜서 거대해진 가오나 씨에게 신령님이 선물해준 경단을 먹여서 전부 토해내게 합니다. 그 후 가오나 씨가 여관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오나 씨는 어떤 존재일까요? 일단 수줍음이 많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땐 조용한 성격이지만 한번 폭주하기 시작하면 닥치는 대로 집어삼킵니다. 가오나 씨가 처음으로 잡아먹은 건 개구리 종업원이었는데요. 이 개구리는 더 많은 금을 향한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를 잡아먹은 가오나 씨는 그 후 개구리의 목소리로 말하죠. 俺は腹が減った。腹ペコだ。その声は 그렇다면 혹시 개구리의 욕망이 가오나 씨를 배고프게 한 건 아니었을까요? 더 많은 금, 더 많은 돈. 물질을 향한 이런 욕망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죠.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나는 것처럼요. 하지만 새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欲しくない。いらない。私が欲しいものはあなたには絶対出せない。 가오나 씨는 샌 덕분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수줍게 샌의 옆자리를 지킵니다. 요 작은 쥐와 새는 유바바의 아들 보와 조수인데요. 제니바가 마법을 걸어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원래의 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줄였다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진담인지 농담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작은 녀석들은 영화 중후반부의 웃음을 담당합니다. 보는 유바바로부터 과잉 보호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보호라고는 하지만 거의 감금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主には悪いばい菌しかいないんだぞ。あなた病気なの？オンモに行くと病気になるからここにいるんだ。こんなとこにいた方が病気になるよ。 그래서 샌과 함께하는 여행이 보에게는 세상 밖으로의 첫 나들이였습니다. 해달라는 건 뭐든 다 해주던 유바바와 달리 샌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히 거절합니다. 처음 거절을 당했을 때 보는 분노를 느끼지만 이내 샌을 잘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고 내버려 두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유바바는 보에게 어떠한 갈등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여워만 하면서 모든 갈등을 대신 해결해 주려 했죠. 하지만 샌은 유바바와 다릅니다. 그래서 보는 샌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많이 성장합니다.
친절한 가로등의 안내를 받아 제니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이 친절한 가로등은 픽사의 룩소 주니어에 대한 오마주라고 해요. 새는 많은 기대를 하고 제니바를 찾아왔습니다. 유바바보다 뛰어난 마법 실력을 가진 제니바가 하쿠의 몸도 회복시켜주고 엄마 아빠도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제니바와의 이야기는 싱겁게 끝이 납니다. お前を助けてあげたいけど、私には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よ。両親のことも、ボーイフレンドの竜のことも、自分でやるしかない。 그렇다고 제니바가 전혀 도와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니바가 등장하는 씬은 여러모로 곱씹어 볼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니바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실을 엮어서 샌에게 머리끈을 만들어줍니다. 제니바 정도의 마법 실력이라면 머리끈 따위는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왜 힘들게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걸까요? 魔法で作ったんじゃ何もならないからね。 마법을 사용하면 그럴듯한 결과물을 빨리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버리고 말죠. 힘들어하는 꼬맹이들에 대한 응원이나 ほれ、頑張って。 조용히 집중하고 있는 가오나 씨에 대한 격려 같은 것들이 말이죠. そうそう、うまいじゃないか。本当に助かるよ。 제니바와의 대화를 통해 샌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쿠의 문제와 부모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샌은 오래전 기억 속에 묻혀있던 하쿠의 이름을 찾아냅니다. 샌이 이름을 불러준 덕에 유바바에게 이름을 빼앗겼던 하쿠의 저주가 풀립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서로의 존재를 지켜주는 이 장면은 너의 이름은의 씨앗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유바바는 돼지무리 속에서 엄마 아빠를 찾아내면 무사히 돌려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새는 이 돼지들 중에 엄마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간파해내죠. 그렇게 무사히 엄마 아빠도 구해냅니다. 그런데 정작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니바에게 선물 받은 머리끈이 밝게 빛나고 있네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골고루 받은 작품입니다. 신령님들의 목욕탕이라는 판타지적 공간에 대한 설정이 눈을 잡아끄는 한편 현대인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유바바가 지배하는 온천 여관은 사람보다는 물질이 우선하는 공간입니다. 손님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돈을 내기 때문이죠. 직원들은 상냥한 태도로 손님을 대하지만 그들 사이에 정신적인 교류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빼앗긴 채 절반의 이름으로 불리우며 살아갑니다. 기억마저 잃어버린 직원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직원으로서 해야 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우리는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관에 모인 직원들의 욕망은 단순하고 똑같습니다. 돈, 더 많은 돈. 치히로라는 자신의 원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은 샌만이 금조각을 보고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샌은 자기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영화에는 직원으로서의 이름도 부여받지 못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가오나 씨죠. 사실 가오나 씨는 샌, 하쿠 이런 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일본어로 그냥 얼굴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가오나 씨는 어디에서 왔는지, 부모님은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서 괴로워합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가오나 씨는 이름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얼굴과 목소리마저 잃어버린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가오나 씨의 몸은 살짝 투명하기도 하죠. 가오나 씨가 바라는 건 친밀한 관계입니다.
센에게 약패를 내밀며 호감을 사려 했던 것도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센과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물의 신이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금조각을 보면서 여관 종업원들이 뛸 듯이 기뻐했죠. 그 모습을 본 가오나 씨는 금으로 관계를 사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음식을 들여오게 하고 더 많은 금조각을 뿌립니다. 하지만 가오나 씨의 공허함은 오히려 커져만 가죠. 새는 가오나 씨가 바라는 게 이곳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제니바의 집으로 가오나 씨를 데려가죠. 닥치는 대로 입에 털어넣던 가오나 씨가 이곳에서는 아주 품위 있게 케이크를 먹습니다. 제니바는 샌이 그랬듯 가오나 씨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お前は顔なしだね。お前もお座りな。 뜨개질 하는 걸 지켜보며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죠. 샌이 여관으로 돌아가려 할 때 제니바는 가오나 씨에게 이곳에 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오나 씨도 무척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죠. お前はここにいな。私の手助けをしておくれ。 가오나 씨 역시 여관보다는 이곳이 좋았으니까요. 유바바와 제니바는 쌍둥이지만 무척 다릅니다. 유바바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입니다.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죠. 그래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제니바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손을 움직여서 머리끈을 만들죠. 마법으로는 더 멋진 머리끈을 100개, 1000개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魔法で作ったんじゃ何もならないからね。 그렇다고 해서 제니바가 선이고 유바바가 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곧 전부는 아니죠. 마음을 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밸런스입니다. 치히로는 밸런스를 지키면서 여관 생활을 했습니다. 센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냈고, 그러면서도 치히로라는 자신의 이름을 계속 기억했습니다. 하쿠를 구하기 위해 제니바의 집으로 떠나기 전, 치히로는 굳이 연회장으로 올라와 가오나 씨를 상대합니다. 어차피 떠날 거였으면 그냥 가버려도 상관없었을 테지만 치히로는 센이 해야 하는 일을 그냥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가오나 씨가 큰 도움을 받게 되죠. 마냥 어리광만 부리던 치히로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보살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두고 보면 성장 이야기 중 하나로 볼 수 있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오히려 이 영화가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치히로는 부모님을 구해낸 뒤 처음에 그 터널을 지나 다시 차로 돌아가는데요. 이 장면이 처음의 터널씬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足元気をつけな。千尋、そんなにくっつかないでよ。歩きにくいわ。 보통의 성장 이야기였다면 좀 달랐겠죠. 들어갈 때는 약간 무서워하는 듯한 모습이었더라도 나올 때는 그래도 의연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그렸을 법도 한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굳이 처음과 똑같은 장면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주인공이 성장하고 성장을 하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야기. 그리고 성장 후의 모습이 성장 전의 모습보다 무조건 좋은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성장 이야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런 성장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치히로는 여전히 치히로입니다.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치히로는 이번에 그랬듯 어떻게든 자기 안의 힘을 끌어올려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원래의 치히로로 돌아오겠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성장보다는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예기치 못한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성장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영화를 보고 감독의 인터뷰 기사를 곱씹다 보니 성장 이전과 성장 이후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를 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그냥 한번 믿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었습니다.